사업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고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썼다고 무조건 다 매입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실제로 사업을 위해 쓴 비용만 매입으로 잡힙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쩍 자영업자분들 어렵다는 이야기들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빚을 못 갚겠다 싶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영업하는 분들이 개인회생 할 때는 일반 월급 받는 급여소득자랑은 완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회생 알아보는 자영업자분들은 이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건 바로 회생에서 적용되는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월급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에서 세금, 사대보험 떼고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돈을 소득으로 보면 되는데, 자영업하는 분들은 단순히 통장에 돈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매출에서 매입이랑 비용 그리고 또 세금 같은 걸 다 떼고 남은 돈을 평균한 값이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 소득에 따라 가지고 매달 내는 변제금이 정해지는 거라서 영업소득자 회생에서는 이게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소득을 결정하는데 핵심 요소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사업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회생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득 계산하는 핵심 요소 첫 번째는 바로 소득 계산 기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버는 돈이 매달 다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돈을 가지고 평균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득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직전 1년을 소득 계산 기간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24년 11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그러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달까지 1년 동안의 소득을 소득 계산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근데 대신 예외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신규 업장을 오픈한 거라 가지고 영업 기간이 1년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 시작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소득 계산 기간으로 인정해 주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중간에 업종이 바뀌었거나 다른 큰 이벤트가 있어 가지고 변동사항 때문에 소득이 중간에 유의미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계산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신청 직전 1년이 소득 산출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출인데요. 매출은 내가 물건을 팔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받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매출로 인정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행해주는 세금 계산서, 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자료, 이런 게 이제 매출 증빙 자료가 되는데요.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홈택스 들어가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보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랑 현금 영수증 기간별 매출 통계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이런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별도로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했다, 현금 받고 또는 신고 없이 통장에 입금시킨 경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고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홈택스에는 안 뜹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회생위원이 보정명령으로 그게 뭔지 물어보는데, 처음부터 스스로 그냥 매출에 넣어서 회생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정명령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신고는 안 했지만 현금으로 입금받은 매출입니다 라고 이제 밝히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입과 비용인데요. 매입은 보통 이제 사업하면서 드는 이제 원재료비 또는 물품 구매비 같은 걸 말합니다. 매출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이런 매입도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다 증빙이 가능해요. 이것도 기간별로 내역이 다 나오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기간별 매입 통계 자료를 보면 금액 확인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사업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고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썼다고 무조건 다 매입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실제로 사업을 위해 쓴 비용만 매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서 매입 세액공제 금액조회나 매입 내역 조회를 통해서 세부 항목이 나오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 중에서 실제로 사업 운영에 쓴 비용만 매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비용으로 공제되는 걸로는 직원 인건비가 있을 수 있는데, 인건비는 직원들 급여 명세서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 부담분, 직원 사대보험금, 또 퇴직연금, 이것까지 합치면 정확한 인건비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매출에서 매입과 비용을 다 공제하고 나서도 또 뺄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대표자 본인의 세금, 또 사대보험입니다. 이것까지 다 빼고 남은 돈을 월 평균에서 나온 값이 영업소득자의 월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영업소득자 소득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렵죠. 사실 이게 회계 계열사라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도 많이 가고 증빙 자료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도 안 해주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소득 계산하는 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잡고 또 어떤 부분을 매출과 매입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매달 내는 변제금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회생에서는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청 대리인 사무실의 역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 특히 자영업하는 분들은 사무실 실력을 반드시 체크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